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어제 6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발표됐죠. 전년 동월보다 11.3%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건재하게 20K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다소 약화되면서 올해 최저 수준 가까이 후퇴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에 보다 가까이 접근했다, 아니면 반등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필승!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동향 자체가 우리들이 이제 이평선이나 이제 분기점인 선상, 강한 지지 혹은 이제 저항대 라인으로서 우리가 선정 기준점을 잡으면서 방향성을 설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재 이제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고 있는 가바닥 선상, 가저항선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제 지표로 삼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속적으로 이제 3주 정도 가량 제가 비트코인 동향, 수익적인 관점이나 단기적인 관점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맞추고 있다라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일단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나왔을 때 수익적인 관점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우리 비트코인의 박스권 선상에서 놀아날 것이다. 2580선에서 2900선 안에서 놀아날 가능성이 크고,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오늘도 큰 과대 낙폭 혹은 큰 상승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말 선상 토요일 일요일 동안은 이제 양봉의 흐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말 동안에서는 조금 쉬시기보다는 관망하시기보다는 짧은 포지션으로서 하루를 넘어서지 않는 하루 내외 선상의 단타 선점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양봉 흐름 이어갈 테니까요. 관망만 하지 마시고 짧은 매매 추천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일단 어제랑 오늘이랑 시장의 이렇게 상황 자체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제와 비슷하게 오늘도 좀 흘러가고 있는데, 조금 다만 다른 점이라는 거는 오늘 지금 룸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한 20% 이상의 갑자기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보신 것처럼 낮에는 좀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저희가 잘 때 자고 일어나니까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인들이 또 조금이라도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오전과 이 오후에 이 민심이 다르다, 이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다르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오전에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오후에 이거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우리가 자는 와중에 반등이 일어난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100%, 200%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시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박스권이라는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매수를 했다면 이 저항대 라인에서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시장이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물론 이제 FOMC도 남았겠지만 그 전까지, 그리고 FOMC가 끝나더라도 그런 시장이 저는 지속되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도 가만히 있기보다는 좋은 종목이 있으면,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좀 매수를 통해서 짧지만 10%든 15%든 5%든 그렇게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건 받아가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는 건 또 받아가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짧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저희 투더골드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죠. 네, 유엔에서 암호화폐 개발도상국 통화 주권을 위협한다라고 했습니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 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KDA에서 코인마켓 거래소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상장 절차 표준화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KDA가 공동협의체를 출범하고 또 가이드라인까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비트필승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 기존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암호화폐 우리나라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점이 다르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이면서 정확한 설명은 이따 추후에 드리겠지만 현재 이제 유의 종목 지정되는 기준점도 다르고 또 그 시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폐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상폐 이후 시점에 날짜조차도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유예 기간도 다르다는 점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다라는 말보다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편리성은 있겠다. 우리가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개별적으로 여기서는 언제 유의 종목 지정되지? 유예 기간 어느 정도 되지? 기준점이 기준점이 어떤 부분이 다르지? 제각각 같은 종목인데도 분별해서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편리성은 앞으로 조금 보장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셀시우스에서 파산한다고 합니다. 셀시우스가 결국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을 따라서 파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요. 챕터 11의 파산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리곤에서 디즈니 엑셀러레이터 기업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 피트필승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폴리곤에 대해서 드디어 호재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맞습니다. 호재가 맞죠. 일반적인 작은 협업이나 이제 합류 관계도 아니고 네임드가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대기업에 관련돼서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선정되었다는 건 엄청 호재가 맞는데 여러분들 이런 호재를 보고 나서 매수를 접근하시길 조금 이제 제가 자제해달라고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건 이제 프로젝트 팀의 장기적인 그러니까 우리들이 종목을 선정할 때 단기적인 종목, 이제 차트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인 종목,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단타적인 종목을 선정하시는데 현재 이 호재로 인해서 지금이 시작인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혹은 단타성을 노리시더라도 이슈를 가지고 들어가시기엔 아직은 조금 위험하다. 지금 현재 정확한 비트코인의 바닥 지지선이 확인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단순한 이 이슈 그것도 시가총액이 무거운 이런 종목에서는 단타성으로도 우리가 기대해볼 법한 큰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상시에 지켜봤던 어떤 팀 프로젝트였다면 거기서 힘을 입어서 추가적인 매수나 혹은 이제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할 수 있더라도 이걸 보고 이제 큰 수익률을 노리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코인 소식 비트필승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로 가볼 건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유의 지정 종목 매매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종목에 대한 의견 어떠신가요, 비트필승님?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유의 종목 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라고는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봐야 되겠죠. 내용도 봐야 되겠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유예 기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단타성으로 노려볼 수 있을까라는 판단 하에 의해서 단타성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아까 이제 이슈를 설명드려보면서 5대 거래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처럼 이 부분 기존에 있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보면 지난 이제 5월 19일입니다. 유의 지정되는 기준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뚜렷한 기준점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 코빅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주식과 비슷합니다. 이제 거래 유의 종목 그리고 투자 유의 종목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나서 24시간 동안 50% 이상 급등락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네트워크 장애라든가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된다. 그럼 이제 투자 유의 종목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준점이 나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경우에 각각 이제 9개 그리고 5개의 이제 기준점을 세워놓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거래소에서 기준점이 너무 다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루나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루나 사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유의 종목 지정된 시점에서도 이제 거래소마다 기준점이 매우 달랐습니다. 최대 이제 거래소마다 31시간이라는 차이가 나고 어떤 거래소에서는 이제 최초로 시작되는 거래소랑 최대 31시간 차이가 났다. 그걸 봤을 때 이제 일단 공통적으로 유의 종목 지정되는 뒤에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공통적인 기준점이 작용되고 있지만 자세한 건 이따가 이제 상패 종목되는 부분의 문제점 주의해야 될 점을 설명 들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러한 이제 주의해야 될 점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각 거래소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두리 펌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데에서 유의 종목이 지정된다. 근데 이 거래소 유의 종목 지정되지 않았네? 혹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유의 종목 지정이 된 이유를 봤을 때 충분히 이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눈여겨봐왔는데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혹은 이제 그렇게 우려되지 않는 종목 지정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여진다면 그 부분 충분히 유예 기간 동안 안에서 해결이 되면은 어떠한 호재로서의 이슈가 나오지 않더라도 해소가 됨으로써 오히려 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진입을 안 하시거나 혹은 이제 유의빔을 노려보면서 무지성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조금 자제해달라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유의 종목이나 또 상장 폐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코인원수님? 뭐 기준이 없다라고 네. 봐야겠죠, 아무래도. 네. 일단 지금 이제 뭐 가상자산 유의 종목이나 뭐 상장 폐지 관련해서는 기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소에도 혹시 그런 기준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거래소에서도 딱히 뭐 그렇게 자세한 뭐 정확한 내용들이 없는 걸로 좀 판명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루나 때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유의빔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뭐 유의빔을 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루나가 뭐 10몇만 원이었던 게 갑자기 뭐 몇천 원이 됐고 그다음에 몇백 원이 됐으면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거 유의빔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됐었고 근데 그 유의빔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뭐 유의빔이든 상폐빔이든 둘 다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물론 이 유의빔 자체는 사실 거래소 자체에서 뭐 유의를 하라, 주의를 하라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조건 뭐 매수를 안 들어가거나 매수를 들어가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코인의 종목의 내용에 따라서 유의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이제 거래소마다 좀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알기 쉽게는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꼭 보시면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국내 4대 거래소죠. 뭐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코빗 등에 대한 유의 종목 지정 기준을 좀 문의를 해봤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이제 코빗, 코인원 등등은 이제 거래 유의 종목과 그 다음에 투자 유의 종목 두 단계로 나눠서 혹은 더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급등을 하거나 혹은 뭐 네트워크 장애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유의 종목 그다음에 거래 지정 종목을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유의 지정도 기준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4대 거래소는 이제 유의 종목 지정 뒤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지나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상장 폐지 심사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기간 등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일정을 가지고 있고 그 독자적인 일정은 또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지나서 뭐 기분에 따라서 한 2주가 될 수도 있고 3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상장이나 상장 폐지 요건 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이제 발행사 쪽에서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뭐 상장 폐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시가 되거나 밝혀지면은 뭐 발행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코인이 이때 발행이 될 거야. 발행이 되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격을 펌핑을 하고 할지 알자. 그 다음에 상장 폐지가 나왔다. 이때 우리가 상장 폐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상폐 비밀 노리기 위해 그때 우리가 뭐 작업을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상장 뭐 등등 이 절차도 거래소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루나 같은 거를 예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나가 이제 상폐가 됐을 때 업비트에서는 일주일 뒤에 뭐 이렇게 상폐할 것이다. 너희들 그거 알아둬라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 거래소들은 좀 더 많은 기간을 두면서 우리 언제까지 할 거고 거래는 언제까지 될 거야 이런 내용들이 좀 나눠줬어요. 아직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거래소가 대표적인 게 업비트이긴 하지만 다른 거래소도 사용을 하잖아요. 이 거래소들 안에서도 서로의 이 결합이나 이런 정확한 그다음에 통일화된 기준이 없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또 종목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비트필스님? 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라이트코인과 이제 무비블록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비블록 같은 경우는 최근에 6월 달에 이제 유의 지정이 됐는데 현재 아직 이제 또 웃긴 거는 지금 거래소에서는 원래 일주일 업비트 같은 경우 일주일 정도 이후에 개선 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상폐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 되는데 현재 한 달 넘게 이어지는데 아무 그 모습을 취하지 않고 있고 공개된 내용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업비트에서 말하기로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했을 때는 이제 뭐 발행사 측에서 어떤 악용할 여지가 있다. 방금 코인한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깊이감 있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다크코인이라고 하죠. 민불을 통해서 이제 작은 세탁, 특히 우리나라는 트래블러를 시행했던 것만 보더라도 어떤 작은 세탁 우려가 된다면 거의 아까 모범생처럼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입지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크코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공개되지 않는다. 익명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세탁 우려가 있어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유의 종목 지정이 됐다가 상폐까지 이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상폐가 되고 유의 종목 지정이 된다라고 해서 무서우셔서 내가 장기간 동안 이제 손절 못 치고 기다렸던 종목인데 혹은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지금이라도 손실을 입고 나와야 된다라고 걱정하시면서 무서워서 그냥 던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충분히 해외 거래소를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서 라이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도 않습니다. 높지도 않는데다가 이후 동안 이 팀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어떤 이제 단점이 생겨서 프로젝트가 망할 만한 그런 악재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손절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내용만 봤더라도 해외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이동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홀딩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겠고 무비블록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거래 대금도 많이 소화해내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김프까지 껴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타고르서에서 이제 밝혔던 내용과 업비트에서 유통 물량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조금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 입지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비교적 라이트코인과는 비교적 조금 더 위험하다 이런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유도 시기도 그리고 이제 유예 기간도 거래소마다 다르다는 점을 꼭 내용을 살펴보시고 공지사항만 들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분 5분만 시간을 들어가면서 그 거래소에서 이제 표명하고 있는 내용을 인지하고 나신 다음에 손절할지 혹은 지금이라도 차트적인 관점으로 매매하기 괜찮으면 진입해 볼지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유의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거래소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공지사항 등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비트에서 무비블록 상장에 대해서 재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인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무비블록 관련해서 좀 많은 내용들 들어요. 무비블록 이거 유의 지정 좀 오래됐는데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무비블록 이거 뭐 벌써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 넘었는데 이 유의 지정 이후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 이게 유의가 계속 달려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거 뭐 지금 이제 길어지는 걸로 봐서는 그냥 큰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내막은 또 업비트, 그러니까 이 유의 종목을 지정한 내용들만 알고 있겠죠. 다만 원래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됐었는데 이제는 뭐 한 달까지 넘어가는 종목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무비블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더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이렇게 유의가 지속되는 거 보면 이렇게 가다가 또 상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요즘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좀 주춤해지고 많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는 그래 가격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버티겠어.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건 솔직히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마저 없어지면 좀 문제가 큰데 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우려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무비블록 관련해서 좀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거래소 뭐 업계마다 좀 다른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처도 많이 다르고 뭐 뒷말도 많이 무성하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연장을 하고 있는데 왜 연장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침묵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이유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업비트, 뭐 비썸, 코인원 등등 이런 거래소에서는 유의 지정 종목이 지난달 9일에 또 시정이 됐는데 아직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업비트는 베이직, 예전에 베이직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베이직 코인도 약간 이랬던 경우가 있어요. 베이직 코인도 원래 처음에 이 유의 지정이 됐을 때 업비트가 내놨던 게 우리 일주일이면은 어떻게든 끝을 보겠어 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나머지 이제 그때 지정을 했던 업비트 작년 6월 11일 날 퍼스트 임팩트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25종을 투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 중에 24개 종목은 일주일 만에 상폐가 당했고 나머지 한 종목이 남았었는데 그게 나중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의 지정 이후에 일주일간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타이틀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거는 루나는 또 그걸 지켜줬어요. 루나는 지켜줬고 그 다음에 무비블럭은 지켜주지 않고 생존한 여러 가지 다른 코인들도 있지만 그 코인들도 이례적으로 뭐 연장을 통해서 생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종목은 살아남고 어떤 종목은 살아남지 않고 어떤 종목은 또 일주일 주고 어떤 종목은 또 2주일 주고 어떤 종목은 일주일 만에 끝내고 이런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이 현재의 모습이 좀 좋지 않다. 체계가 빨리 잡혀야 되고 자산관리 관련해서 이런 체계가 잡혀야 저희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이고 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지금 안 그래도 투심이 많이 꺾여 있는데 그 투심이 개선이 됨에 따라서 또 나머지 코인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이끌어 줄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비트필승님 상폐 종목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시다면요? 네, 상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의 지정 종목과는 다르게 상폐 종목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의 종목 지정이 되고 나서는 유의 지정 연장 그리고 나서 이제 해제 혹은 상폐로 이어지고 있는데 상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폐 지정된 이후에도 거래소마다 다르다라고 방금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거래소마다 다른데 물론 이제 그런 시점을 노려볼 수는 있어요.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데 최근에 라이트코인이 상폐가 됐을 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소외해내는 물량이 정말 저조합니다. 그래서 상폐 결정이 났는데 오히려 상폐 비밀에서 이제 뭐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걸 보고 과연 들어간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능한 이유는 가두리 펌핑하고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일단 거래소에서 같은 종목이라도 같은 가격에 있는 종목이라도 거래소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 다른 것처럼 소외내는 물량이 다른 것처럼 그만큼 저항대가 낮다 보니까 이제 적은 거래대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올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올라간다, 야 이게 상패비문이구나라고 해서 무시성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큰 거 다치실 수 있다. 왜냐면 저항대, 그러니까 매물대나 뭐 이평선, 뭐 지지저항대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상패비문.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올라가는 숫자 놀이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한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우 칭찬을 해드릴 법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길들여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순히 이제 홀짝 개념으로 도박을 해서 한 번 매매에 있어서 수익을 나냐 마냐 이게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 본 사람이 장땡이겠지만, 우리 투자 시장에서 1년,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의 자금이 깎아나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투기성에 있어서 나의 데이터에 인용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 유의 종목과 상장 폐지의 기준이 없는데 또 이것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다면요, 코인한수님? 네. 앞에서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거 뭐 상장이랑 상패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미카라는 이제 법위안을 발의를 통해서 암호화폐 이거 이거 버릴 수 없다라면 끌고 가자, 제대로 끌고 가자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내에 좀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기준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기초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가이드안을 만들게 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루나와 뭐 UST, 테라의 이 대폭락 사태가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여의도에서 이제 국내 법이 발의안 13개를 통해서 뭐 유럽이 이제 논의 중인 미카 등의 내용을 참고해서 가상자산 상장과 관리 규정 기초안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상장 그리고 폐지를 결정하는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또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장 지원, 그다음에 준법 감시, 기술 관련 부서 또 이렇게 만들고, 가상자산 발행사의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가능성, 전문성, 투자자와의 소통 등등의 이제 좀 체크를 할 수 있게 좀 평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점은 아무래도 지속 가능성이겠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상패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내가 산 코인들이 정말 기술력이 있고 이게 뭐 1년 지나든 2년 지나든 우리가 이거를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 그 다음에 투자자와의 소통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루나 커뮤니티가 있어서 루나를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뭐 한창 가격 상승이 좋을 때는 또 소통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뭐 떨어질 때는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서로 이제 명가암이 있겠죠. 그만큼 이제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 재단이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이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탈중앙화라고 하잖아요. 탈중앙화는 그만큼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이 일을 주로 많이 하지만 탈중앙화인 만큼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러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돼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초기 자금 확보 여부, 얼마나 자금을 가지고 있고 이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수준이나 그 다음에 뭐 SNS 앞에 말씀드렸던 의사소통, 보통 이제 많은 코인들은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언제 출시가 될 것이고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좀 많이 표를 하는데, 그런 소통 능력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질 것인지, 뭐 저희가 비트코인 결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결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제 사례가 있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활발한 이런 활동, 뭐 토큰 배분 여부 등등등이 좀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썰전에서 또 유의지정 종목 매매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CPI랑 PPI가 발표됐는데 비트코인 계속해서 조금 굳건하게 20K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필승님, 코인 동향 한번 살펴주시죠. 네, 뭐 비트코인 동향 같은 경우 아까 아침에 아까 첫 인사드릴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조금 더 정확한 시점, 여러분들이 단타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분명 이제 스윙적인 관점으로 우리 박스권 안에서 놀아날 때도 횡보세를 보일 겁니다. 그 횡보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큰 상승을 보이지도 않을 거고 또 큰 하락폭도 보이지 않을 텐데 비교적 뭐 이제 지지부진한 1% 내외의 횡보세를 보일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 있어서 단타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만약에 횡보 기간을 설정을 우리가 해놨는데 그 안에서 과대 낙폭을 단기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비교적 과대 낙폭을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들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3% 5%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관점을 이용하시더라도 충분히 이 횡보 기간 중 안에서도 큰 수익률을 안기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필승 전문가님께서 비트 동향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저희는 코인스클로 돌아오겠습니다.